빨간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피부가 뒤집어져서 많이 오세요. 자세히 보면 바탕은 붉은증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불금증 환자를 많이 증강시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리시 루이피부과의 이혜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사 안면 홍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선생님. 이 공산당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잘 지냈어요? 빨간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그 불금증 환자들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병원에 가끔씩 찾아오는 분들의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도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많아져. 우 원장님. 아, 예. 저는 붉은증을 주로 제가 지적을 해드려요. 환자분한테. 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역시 붉은증에 관심이 많고 이제 저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붉은증을 호소하기보다도 피부가 뒤집어져서 많이 오세요. 뒤집어진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바탕은 붉은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붉은증을 오히려 지적해드리고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나는 피부과 의사서 20년 이상 했는데 뒤집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도. 환자들이 뒤집어졌다는데 그래요? 난 저는 환자랑 얘기할 때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정말 잘 통하거든요. 어떨 때 뒤집어졌다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뒤집어졌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피부의 장벽이 손상됐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면은 피부 맨 거층에 있는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 외부에서 어떤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발되는 물질들도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염증 반응도 더 크게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가 민감해요. 뭐 나는 민감성 피부예요. 그렇게 오는 분들 중에 제일 흔한 범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토피 피부염 쪽의 환자분들이 그렇고요. 한쪽이 이제 안면 주사 불금증 환자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안면 불금증 환자나 주사 환자들이 늘어나나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요즘은 좀 괜찮지만 대기 상태가 올 봄만 해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미세먼지 많고 대기 오염도도 심해지고 뭐 오존층도 파괴되고 뭐 여러 가지 피부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더 예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도 요즘은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울 때 자극되는 경우도 있고 화장품 자체에 자극이 돼서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불금증 환자를 많이 증강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치료를 많이 하세요, 보 원장님은? 일단은 물어보지. 왜 당신이 그러고 계시냐고.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대부분 보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과도한 화장이라든지 술 하고 뭐 속에 화가 많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어떤 음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거는 한 방에 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레이저와 병행해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좀 바꿔줘야지 사실. 그렇게 하면서 뭐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증상도 좋아지고 붉은것도 빨리빨리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규 원장님 치료는 어떤 거 많이? 저는 기본적으로 약 쓰고요. 약을 쓰는데 말씀하셨듯이 얼굴 붉은증 있는 분들이 또 위장장애 있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아예 못 쓰겠다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세요. 약을 안 쓰고 이제 자기 장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피부 장벽이라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벽에 문제가 있다. 장벽 재생하는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생하려고 초음파 같은 것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그런 것들. 네. 요즘은 그 소장에 그 박테리아가 많이 자라나는 그런 컨디션을 시보라고 하는데 그게
주사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많이 하고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항생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소장에 있는 균주를 좀 줄여주면은 피부도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응용해서 환자를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 원장님은 어떤 치료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치료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만성적인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그런 건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꾸 재발하고 병원에만 가면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치료 안 하면 다시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무기적인 치료를 하자고 하는 편이고 처음에 그걸 결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전으로 갈 건지 장기전으로 갈 건지 또는 목표를 어디까지 넣을 건지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본 걸 정리하자면은 피부가 붉어지는 환자분들은 장벽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분들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습제 사용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장벽을 그러니까 복원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초음파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실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경표피 수분 증발량을 갖다가 체크를 해보면은 초음파 치료를 갖다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히 그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장벽은 보습제, 생활습관, 기타 등등의 그런 걸 가지고 염증을 줄이고 뭐 하면서 초음파 치료 같은 걸 병원에서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것도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건 혈관을 줄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레이저 치료가 그렇게 나쁜 치료가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약만 먹으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절대 레이저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여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는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형님들 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불금증 환자분들이 다 피부과로 와서 열심히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